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저희 선라이즈 게이트와 관련된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죠. 화요일 오후 8시 방송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좀 풍성해요. 제 스튜디오 안쪽이. 풍성한 네. 한가위 느낌. 네. 풍성한 한가위 느낌이 납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 이상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슈퍼마린 이상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분과 동생 이영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무의 한영 대표님 네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정 MC시잖아요. 사실상 3MC. 네. 너무 든든합니다. 송소미 아나운서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검사들이 어떤 이 진실을 덮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이상열 대표님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오늘 일단 그 이전에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가족분들이 오늘 이제 또 추석 인사 겸해서 또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요. 이상열 대표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어머니와 동생 지금 추석이라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뭐 방송 잠깐 나가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동생은 처음 볼 거예요. 동생 뭐 방송하기 싫은데 제가 억지로 앉혀놨더만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가족들을 이렇게 급하게 불렀냐면 네. 요즘 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랑 제 동생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저희 어머니까지 이제 공격을 합니다. 물론 한 대표님에 대한 공격도 엄청나게 하고요. 추석이고 또 솔직히 시민분들께서 3년 동안 후원하고 뭐 펀딩해 주셔가지고 창고도 찾고 사업도 네.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소송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시민 모금으로 또 변호사비를 내셨죠. 맞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일 겁니다. 네. 그 1차 변호사비 모금도 그렇고 2차 변호사비도 뭐 사법 피해자 그 기금에서 네. 더 탐사에서 이제 해줘가지고 2차 변호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지금 변호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아마 저만큼 변호사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시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증거 확보도 많이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죠. 맞습니다. 증거 확보 다 됐죠. 그동안 3년 동안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김건희 일가가 재산을 강탈을 하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과 부하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범죄들이 드러날까 봐 또 사건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공개 방송 했는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보면은 저랑 같이 사업하겠다고 두 분 모셨잖아요. 검둥우리도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그 사장님과 또 장기lâm 사장님 네. 지금 박살이 나 있어요. 근데 그게 국힘이나 뭐 신의 안수,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가 아니고 진보 진영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저희 어머니를 방송을 하고 뭐 그렇게 다 했는 부분까지도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원래 추석이라서 인사를 드리고 이게 시민분들 소중한 돈으로 이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저희 가족들 잘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이전까지만 해도 표정이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뭐 참기름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을 줄도 몰랐고 아침에도 지금 한 대표님하고 한 2시간을 대판 쌓았거든요. 진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저희 와이프 지금 와 있는데 차마 방송을 못 보겠다고 너무 놀래고 정말요? 너무 많은 일을 당해가지고 못 듣겠다는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짓들이 저희 가족한테 특히 저나 제 주변 사람들한테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이게 방송이 아무리 개인 유튜버든 뭐 사이비 뭐 신문사든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책임질 수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계속 상처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추석이라서 인사도 드리고 네. 좀 뭐 하소연도 할 겸 모셨어요. 네. 사실 방송에 가족들과 함께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거든요. 이게 실제 이게 나다, 이게 나 이성열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신뢰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랑 뭐 동생은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좀 퇴장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말씀을 좀 들어. 별로 말씀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그냥 추석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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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마이크 보시죠. 한번 해주시면 네. 무슨 말을 해야 돼? 뭐 즐거운 한가위 시민분들께 되세요. 감사드린다는 말씀하시면 돼요. 뭐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방송이 한 직업이 마디 할래? 아니시니까 하기 싫어? 그래. 또 말씀하시기 들어가세요. 힘드셨을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일단 이성열 대표님에 대해서 좀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이번 기회에 좀 전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더더욱 이제 이성열 대표님과 한국 대표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더 특히 이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 지난번에 왜 그 네. 술 방송 한 번 한 이후로 그쵸. 이게 본인 등판 되게 오랜만에 또 이성열 맞아요. 대표님 뵀거든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솔직히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데 이전에도 뭐 송수미 아나운서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끼리 싸움에 안 휘말리도록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원래 뭐냐면 저는 김건희 일가나 검사들 잘못한 거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업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네. 이것들의 목적이 딱 보이거든요. 네.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무죄라는 걸 밝혀내고 이제부터 제가 공격하는 민형사를 해서 제가 죄가 없다는 거 오히려 농심이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얘네들이 이제 잘못했는 네. 범죄를 밝혀내면 되는 단계인데 말기라서 발광을 뜨는 것 같거든요. 네. 솔직히 지금 우리가 방송 대본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고 아까까지만 해도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이 많으셨구나. 가족들도 급하게 뭐 동생은 지금 평택에서 올라오고 어머니는 성남에서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셨던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한테 지금 재산 명시 절차에 안 왔다고 11월 달에 구속을 하는 재판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실질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11월 달에 저희 어머니도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는 재판을 한다고요. 이때까지 저희 가족들이 당했던 게 치가 떨리는데 저것들은 아직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간만에 지금 제 얼굴 빨개졌지 않습니까? 기도 멍멍하고요. 어머니까지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참을 마음도 없고 네. 그래서 뭐 급하게 이렇게 뭐 타임라인하고 뭐 제 동생이나 저나 특히 저보고 뭐 밀수전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밀수전가자인지 만들어진 사건인지 솔직히 두 분은 뭐 방송 하셔가지고 제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3년 내내 그럼 내가 방송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내 방송할 때 여기저기 진보 유튜버들이 다 했었고 그러면은 언론사도 아니고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돈벌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 사건 맡아가지고 방송하신 분 중에 그 대표님 사건 통해서 구독자도 많이 확보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본질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윤석열 처가의 비위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네. 이게 외부의 여러 어떤 유튜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본질을 벗어나고 오로지 그냥 뭔가 이 유튜버들 간의 갈등 문제로 네. 좀 맞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건인지 이걸 좀 제대로 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네, 제대로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저도 너무 답답한 게 이게 왜 자꾸 총구가 안으로 향해요. 밖으로 향해야지. 멋이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다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히나 또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건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일단은 저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죠. 또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이게 워낙에 그림이 사건 조금 자체가 작으니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거 보면요, 2010년 일단은 슈퍼마린 종합물류가 설립됐던 4월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2010년 4월에 슈퍼마린 종합물류를 설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직원들을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11년 4월에 지금의 창고 2동을 임대를 받습니다. 예, 6,000평 정도죠. 600평입니다. 600평인데 아, 6,000평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창고가 6,000평이에요? 세 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300평, 300평, 300평 그쵸, 세 동이 맞아요. 있는데 이미 300평에는 저기 콩나물 공장이 임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예. 대표님은 이제 2동 600평을 임대를 받으셨죠. 예. 이 PPT 상에서도 고쳐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정정하자면 600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요거를 일단 2011년 4월에 이제 임차를 하셨고 네. 그 이후에 7, 8월쯤에 이제 장진호 그렇죠. 김건희 고모부 장진호가 접근을 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 받으실 때는 예. 냉동 창고가 아니고 일반 예. 창고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진호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임대 받자마자 접근을 해서 냉동 냉장 공사를 하자고 꼬십니다. 예. 그러면서 13억을 투자를 한다면서 17억. 17억이죠. 17억을 투자한다고 현금 3억을 주고 14억을 대출 받아서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가 거래했던 경기 남부 수협을 접근을 합니다. 이때 이미 제가 저기 다른 지역에 창고를 지을 땅을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예. 이미 땅 계약은 먼저 돼 있는 상태인데 알고 봤더만 이렇게 접근했던 이유는 그 콩나물 사업하던 제 선배와 예. 저를 이제 망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상당히 달콤한 제안을 했던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금 3억에 대출 14억 받아가지고 주겠다라고 그렇죠. 했던 것. 이때 좀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하셨을까요? 그래 이전에 생강을 가져갔는데 계산을 깔끔하게 안 하고 자꾸 가격을 깎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뭐라 했어요. 예. 지저분하게 그러지 말고 예. 생강 가격 빨리 대금을 달라고. 그래가 감정이 안 좋게 헤어졌는데 느닷없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왜 창고 공사를 안 하냐면서 예. 큰 돈을 또 투자하겠다니까 제가 네네. 그때 어렸지 않습니까? 네. 예. 세상은 아름답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쵸. 그 생각을 했어요. 사업의 초기다 보니까 더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을 시점이지 네. 않았겠어요? 그때를 이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악의가 없으면 상대방도 악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누구를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살면서 예. 악한 사람들 만나가 사기 당할 경우가 몇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뭐 네. 진짜 저쪽에서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접근을 하는 거지. 아무튼 접근을 해서 공사 사기를 칩니다. 예. 그래서 엄청 괴롭혀가지고 공사업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 김건희 고모부가 간세청과 국세청을 동원하고 네. 자기들을 협박했다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2011년 12월 1일 날 우리가 그 300평 했던 선배는 평택세관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한 걸 이제 그 선배가 이제 기자를 부르니까 골치가 아프다고 평택세관에서 저한테 거기를 인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수를 받고 전기료와 임대료 그리고 직원들 급여까지 저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인허가를 저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콩나물 공장 인허가를 저 때문에 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식인 거예요. 안 그러면 너 보수창고 인허가를 안 내줄 거다. 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지고 300평 전체 900평이 돼서 제가 2011년 12월 1일 날 계약을 합니다. 예. 근데 이날 김건희 막내 고모 김혜섭 명의로 이중 계약을 합니다.
똑같은 장진호가. 내용으로. 김혜섭 명의의 계약서를 있는 걸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계약서를 써준 사람이 또 법정 증언까지 했습니다. 네. 이 방송은 여러 군데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보수창고 인허가를 득을 합니다. 그렇죠. 2012년 1월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2012년도에 이제 그 정 사장을 슈퍼마린 보수창고 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네. 박모 씨와 민모 씨 사장들을 무역을 전담하게 만듭니다. 근데 농심이 이때 또 접근을 합니다.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 우일수산, 태양물산 한꺼번에 접근을 해서 이제 우리랑 큰 거래를 할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11월 달에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에서 120컨테이너의 냉동고추를 갑자기 통보도 없이 갖고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제 저희랑 이제 계약이 돼 있던 업체에서 아산 창고인데 인허가가 안 돼 있다면서 물건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항에 다른 창고들로 물건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바가지 요금을 쓰면서요. 아. 그러니까 운송비, 창고비가 이중으로 부과가 됐죠. 그리고 뒤늦게 그 창고로 이제 통관을 하고 옮겼는데 그 돈을 안 줍니다. 농심에서, 농심태경에서. 이중 부과된 운송비와 창고비를. 맞습니다. 네.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별다른 말도 안 합니다. 너가 책임지라는 그런 식이죠. 뻔뻔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사기를 칩니다. 자신들이 120 컨테이너를 1년 동안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다. 네. 그 창고에 원래 일주일이면 통관대가 나가야 되는 물건이에요. 창고는 이제 한 달에 4번 정도의 회전을 해야 됩니다. 네. 공간은 공간은 한정돼 있고 물건은 농산물은 통관되자마자 물건이 나가는 게 상식입니다. 이 물건들이 나가서 상하 차비를 벌어야 되는데 1년을 그냥 처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 평택 창고가 아니고 아산 창고로 옮겼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하느냐. 뭐 52컨테이너를 신용장을 빌려서 그 52컨테이너를 태경농산 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평택세관에서 우리 신용장 슈퍼마린 슈퍼코리아 신용장으로는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계속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걸 빌려서 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죠. 그래서 특사경 평택세관 특사경을 악용해서 사방해를 합니다. 농심과 같이 냉동고추는. 예. 그리고 냉동 부추 대파를 이제 만두 대기업들 그 납품하는 거를 농약 성분이 났다면서 이제 해신서도 안 주고 소장과 계장들이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면서 내 컨테이너가 폐기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 수출 공장은 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어요. 네. 없는데 그 물량을 그대로 다른 업체가 수입해서 납품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간 계약되고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를 너는 하지 마. 다른 놈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농약 성분이 나왔다면은 중국 수출 공장은 한국으로 수출 금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부 공개 요청을 해도 해신을 안 해줍니다. 자, 아까 냉동고추는 평택세관 특사경을 이용해서 죽였다 했죠. 네. 이제 냉동 부추 대파는 식약청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을 종자용 생강을 농협에 납품하는 거를 이제 식물금융서 특사경을 이용해서 네. 불합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검사도 안 해주거나 네. 심지어는 사건을 만들어서 건달들하고 저를 기소하려고 덤벼요. 그게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그 짓을 합니다. 5년 동안 그 생강 사업을 계속해서 방해를 한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서 2015년부터 이제 김건희 고모부 장준호의 부하가 제 거래처 농협들을 뺐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사건을 만들어서 네. 저를 기소를 하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농협에 그놈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2017년 관련된 타임라인까지 쭉쭉쭉 넘어가 주시긴 했는데 네. 디테일하게 하나씩 또 짚어 볼 거고요. 네. 일단은 그 관련된 냉동부추 사업하고 식약
식약청 관련된 특사경을 동원해서 어쨌든 사업을 방해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식약청 계장하고 소장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라고.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원래 이제 평택세관이든 예. 식물금융수든 식약청 직원들이 다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추우나 더우나 아침 저녁으로 매일 네. 창고에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든 동고동락한 거죠. 상황이고. 근데 이게 선라이즈가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이 저처럼 얼굴이 다 이렇게 빨개져 있는 거예요. 상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 계속 해코지를 하니까 뭐 세관이든 식약청이든 식물금융소 찾아가서 크게 항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소장님, 계장님 뵈러 왔습니다 하고 앉아 있으면은 자기들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아니, 식약처 계장이랑 소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는 건 잘못된 걸 알고 그렇죠. 있었다는 거잖아요. 창고까지 소장이 계장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자신들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윗선에서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네.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는 저희 네. 어머니 사업자 등록증을 올리면서 마치 이상한 물건들을 팔았는 양 그렇게 저랑 제 동생 저희 어머니를 조롱하는 그런 신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참기름 문제를 만드니까 안중출장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자 제가 참기름 사업 할 때 분명히 해코지를 할 것이다고 그 관련 사장님들하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다 웃으면서 뭘 그러겠냐. 아니다 다를까 지금 저를 공격하다 안 되니까 그 사장님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 청년상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상회도 그렇고 앞전에 이제 같이 방송했던 사장님도 그렇고. 네. 한 대표님에 대한 공격은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뭐 떨어져 나가게끔. 근데 지난 3년을 봤었잖아요.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다 이렇게 돌아서게끔 만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이성열 대표님을 그렇죠.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제 직원들이 배신을 하게 만들고 친구까지도 배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간단하거든요. 이게 나쁜 짓을 하면은 간세법 위반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금 안 내고 뭐 물건을 팔아먹으니까 세금을 그만큼 내가 차지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돼요. 네. 뭐 통장 뒤지든지 현금을 뒤져가지고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건 만들 때마다 저는 재산을 다 뺏기거든요. 그 MB 정부 때 당시에 모욕주기 3단계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권위를 훼손하고, 두 번째가 주의를 떠나게 만들고, 세 번째가 고립시키기라는 어떤 심리전을 이용하는 압박 수단인데, 똑같네. 이게 저는 이성열 대표님한테도 똑같은 방식의 심리전이 검찰을 통해서 네.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검찰이 항상 그런 짓을 하잖아요. 예. 자, 식약청 그러니까 평택세관장, 식약청 소장, 식물금융 소장 여자 검사 한 명만 떠도 벌벌 떨어요. 특히 뭐 평택 같은 아주 작은 지역은 여자 검사 한 명 와도 세관장부터 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검사가 무서워서 경찰이 무서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이런 걸 당하고 있으니까 검찰이든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다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식약청이든 식물금융소든 세관이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번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거기 그러니까 원산지 잘못되면 벌금 15만 원,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설령 잘못됐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사장들한테 철저하게 해라. 검찰, 경찰 어느 기관이든 반드시 문제를 만들 것이다. 그 지시한 사항이 엄청 있어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를 도와줬던 분들한테 무료로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개 방송할 때, 더 탐사 뭐 공개 방송할 때 무료로 드렸고, 네. 저 후원 펀딩 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무료로 주는데도 누군가 또 문제를 만들 것 같아서 깨시민 열려라 참깨 깨시면 덜 깨시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했는 걸 가지고 그걸로 팔았다. 그렇게 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거기 업체들이 그 기관들이 나와서 결국 저는 못 조지고 그 사장님들 저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그 사장님들을 벌금을 매기고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뭐 진보 유튜브나 뭐 그 뭐 기사를 쓰는 데에서는 집요하게 뭐 인터뷰를 한다면서 괴롭히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겪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제가 똑같이 당하고 당하고 있다는 있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오뚜기 거 팔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거. 국산 엄청나게 비싼 유기농 거 팔면 괜찮겠어요? 그래도 터집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사업도 못하고 창고 이미 냉동공사 다 해놨는 거를 그러면 뭐 이게 뭐 뱅크는 펀딩하신 분들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공사했는 거 떼가지고 가져가시라 하겠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범죄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민형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요하게 없는 일을 만들고 별것을 트집 잡아서 크게 부풀려 가지고는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지금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그래 방송에서 버젓이 저보고 공익신조자가 아니다, 사법 피해자가 아니다. 그 뭐 밀수전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뭐 이성일 대표님에 대한 공격도 그렇지만 특히 한혁수 대표님에 대해서 그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좀 어떠셨어요? 말도 안 되는 뭐 공격을 하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50억을 가지고 그걸 정치 자금으로 활용해서 황희석 변호사님하고 안원구청장님한테 정치 자금을 대주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안암에 그 저희가 85만 원짜리 사무실 썼었거든요. 예. 그 안암에 쓴 이유는 황희석 변호사님이 우리 사건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황희석 변호사님하고 자주 미팅을 해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쟁후 회원분들이 얻어주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400만 원이 넘는 사무실에서 300 뭐 얼마? 아니야 저기 관리비까지 400만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400만 원이 넘는 사무실 거기가 비밀 장소래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 그 이 사람들을 작당 모의를 하기 위한 장소였다. 그러니까 시간대도 안 맞고 인물도 안 맞는 사람들을 엮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이성열 대표님이 그 저기 진보 쪽 그 작가님 한 분 그림도 사주시고 좀 팔아드리려고 올렸는데 그거가 안원구청장님 사모님의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촛불 갤러리에 그러니까 진보 예술가 분 작품을 다 힘든 상황이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 설득해가 샀는 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 그림을 팔아주려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는 거를 그 뭐 안원구청장님 사모님하고 또 그림을 강매한다. 근데 그 사건은 예전에 오래전에 사건과 믹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원구청장님한테 혐의를 씌울 때 사모님까지 이제 타격을 입혀야 되니까 강매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믹스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안원구청장님 그 사모님 그림을 그렇게 강매를 하고 있다. 요거 말고 방송을 따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방송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괜히 두 분 또 공격당하고 놀라는 소지가 있으니까. 전 좀 궁금한 게요. 그럼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성열 대표님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소송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재판 한 3일 4일 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괴롭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났는 거예요. 왜? 저라는 사람이 돈이 생겨가서 윤석열과 그 김건희 그리고 그 김건희 일가나 간세청 제가 소송을 하면은 명백히 이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격을 특히 농심, 남성유통, 안길준 이런 놈들한테 이제 바로 민형사를 하면은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튼 뭐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관련된 내용은 어쨌든 이성일 대표님이 따로 푸신다고는 했지만 근거 없는 망상용 소설 쓰기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공격의 행태가 그럼 조선일보와 또는 가세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죠. 오늘 검사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판결문 이야기로 네 바로 번째. 넘어갈까요? 네 번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이네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예, 해주신다면요. 네, 여기 있습니다. 2015년 7월 9일 날 선고된 건데 네. 검사 김경련이 기소를 했고 왼쪽은 이수연이 이성열 공판 대표님, 검사로 네, 오른쪽은 들어갔네요. 이영렬 동생분의 맞습니다. 판결문이죠. 예. 제 사건을 만들고 이 제 사건 1692에 대한 사건은 방송을 몇 번을 했는데 네. 핵심은 뭐냐면 판결문 다 전부 다 이제 정명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네. 그걸로 방송을 몇 번 했습니다. 뭐 세부적인까지는 다음에 뭐 이야기를 드리고 검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검사 김경련 이자는 검사로서 할 짓을 그래 안 할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된 사건으로 저를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편 보시면은 2015 고단 510 간세법 위반, 뭐 식품위생법 위반. 예, 그렇죠. 내나 동생분 선고가 판결문이죠. 2015년 7월 9일입니다. 아까 네. 제 동생한테 같은 날짜죠? 죄를 뒤집어 씌웠는 겁니다. 네. 두 분의 판결문이 같은 날짜에 같은 법정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네요. 같은 법정에서 두 형제를 세워놓고 어머니 앞에서 판결을 합니다. 예. 왜 같은 날 진행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급하게 동생을 2015년 4월 1일 날 구속을 시켜놓고 이 사건을 만듭니다. 그 전에 이제 제 사건을 만들어 놓고 자 4월 1일 날 구속을 시켜놓고 이 동생을 7월 9일 날 선고를 합니다. 이런 판결이 가능하겠습니까?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재판이 되고 선고가 된다. 아니 판결이 나야 구속이 되는 거지. 구속을 그러니까 시키고 구속을 지금 시켜놓고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3개월 만에 판결이 난다는 것 자체도 싸워보지도 않고 네, 그냥 졸속이죠. 바로 판결했다는 거죠. 예. 응.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여기 보면 최우정 변호사가 우리 둘을 이렇게 변호를 했는데 예. 변호사가 후속돼 버렸어요. 항소심도 못하게. 근데 오늘 아침에 뭐 한 대표님이 그 검색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랬거든요. 이거 최우정 변호사한테 이거 사건을 만들어서 구속을 시켰다. 왜냐하면 최우정 변호사가 이제 선라이즈와 평택세관 식물검역소에 불법으로 젊은 사학가를 죽였다는 변호사 의견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찍혔는 거죠. 이 검사들의 돈 주머니인데 감히 네가 언급을 해? 그러면서 이제 구속을 시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카지노 문제에 있던 레이처블 뭐 정 대표라는 사람 얘기 있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 뭐 대북 송금한다는 게 또 뭐 쌍방울 김성태 그렇죠. 뭐 이게 카지노 도박 자금. 뭐 도박 자금이니 뭐 대북 송금 자금이니 하잖아요. 검사들은 자기들한테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옛날에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 저한테는 그 사기꾼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네. 그러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엮이게 만드는 네. 거죠. 특히 김건희 국무부 장진호가 저를 베트남 캄보디아의 카지노로 유인을 했다고요. 그래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카지노에 빠져 패가 망신됐겠죠. 예. 이해했습니다. 자 검사들 이렇게 쉽게 죄도 없이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할 수 있고 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예, 그 전에 하나만 좀 짚고 예. 넘어가면요. 앞서 보셨던 두 개의 판결문에 이제 공판 검사는 이수연 동일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렬 동생분이죠. 이영렬 대표님에 대해서는 그 기소 검사가 임상규, 오승은 검사가 기소 검사로 참여를 했다고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들의 면면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이걸 보시면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오른편 보세요. 예. 2014년 11월 25일 날 공판 기소, 즉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네. 처분 예. 일자가 나와 그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4 고단 1692잖아요. 예. 네. 근데 통지서를 보세요. 자, 11월 25일 날 재판하자고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근데 12월 19일 날 인허가에 관련 범죄 통보라고 쉽게 말해서 보상고 인허가 처분 그 인허가를 죽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할 필요도 없죠.
기소하자마자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허가 통지가 된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상황이고 재판도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네. 기소를 하고 기소하고 한 달도 이제 안 재판하자 기소하자마자 한 달 만에 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면 누가 재판합니까?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창고를 문 닫을지 안 닫을지 결정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재판 네가 간세법 위반을 했으니까 창고 문 닫아야 돼. 이거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네. 하는 겁니다. 이미 결말을 정해 놓은 거네요. 이미 그렇죠. 이미 한 달 만에 자기들끼리 야 너 잘못했으니까 문 닫아.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너 일단 범죄자라고 하고 그냥 문 닫아 낙인 이거잖아요. 찍고. 그렇죠. 그리고 절차에도 안 맞게. 더 네, 기가 찬 그렇죠. 거는 검찰에서는 12월 19일 날 이러지만 평택세관은 10월 달에 벌써 인허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거 인허가 통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 사건인지 제가 이제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방송 몇 번 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다시 재심을 하기 위해서 이 열람 등사를 신청을 했어요. 예. 예. 근데 몇 년을 열람 등사 신청을 했는데 특히 제가 이제 평택 와서 재판하고 황희석 변호사님이 이 사건과 동생 억울하게 재판받은 두 사건 세 개를 열람 등사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 당시에 지청장이 누구냐면 지금 수원지검장인 신봉수입니다. 신봉수가 열람 등사 즉 복사를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막고 이걸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1심만 한 사건을 갖고 폐기되었다고 못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재심도 해야 되고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항소심 뭐 기간이 지났으니까 항소 못한다 쳐요. 네. 그럼 재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백한 증거가 이제 있으니까. 네네. 이 판결이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는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재심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없죠. 예. 그러면은 제도를 바꿔야죠. 자, 민사에서는 지금 USB에 담아주거나 그렇죠. A4 용지 한 박스 큰 한 박스도 그날 다 출력을 해줘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락을 시키거나 지우거나 가리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받은 소송 기록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우거나 휘발 그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 특활비 특활비 영수증에 대해서요. 휘발시키거나 가리거나 아예 장수를 빼버립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통째로 안 주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검찰의 증거 기록이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다 이제 전자서류화 지금 해놓은 상황들이 많고요, 대부분이.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열람 등사하는 거에 대한 게 전부 다 무료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열람 등사 할 때도 뭐 비용이 들어가지, 엄청난 비용 들죠. 뭐 자료 달라고 하면은 전자서류화가 돼 있지 않고 문서로 돼 있으니까 잉크가 날라갔다, 뭐 그 문서가 없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것도 거거든요. 제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거를 철을 못 풀게 합니다. 그럼 철이 이렇게 두꺼운데 뭐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이나 우리가 통째로 들고 서가지고 복사를 해야 한 장씩 넘기면서 복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철되어 있는 부분에 예. 아주 중요한 글씨나 내용이 있으면은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복사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이게 무겁다 보니까 복사가 제일 제대로 안 돼요. 그런 이 소송이라는 게 뭐 만장이 있더라도 한 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증거가 있는데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쵸. 증거 자료가 훼손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근데 상황이 검사들은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권 보호 없다고 기관이라고 하는 해버립니다. 검찰이 이 네.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게 전자 서류화되어 있으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영상 녹화를 하고 예.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법대로 하면 그걸 녹화를 못하고 기록을 못 남기게끔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못할 이유가 없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네. 예. 그 노란 거. 예. 이게 뭐냐면은 검찰에서는 12월 달에 저희 창고 인허가를 주기였는데 평택세관에서는 2014년 10월 7일부터 15일 사이에 두 번의 세관장한테 이제 내부 보고를 합니다. 재고 파악. 재고 파악을 해서 예.
근데 하나는 보면 아까 제 동생이 석 달 만에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사건 번호 510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부터 20번 연번 2번부터 4번 연번 3번부터 6번 이 냉동고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보면 웃긴 게 재고 리스트입니다. 8월 달에 제 동생 사건을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얼마 뒤에 사건을 만들면서 이게 8월 달에 이미 나갔는 물건이라고 해요. 근데 재고 리스트는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위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저기 재고 리스트가 2014년 10월 7일과 15일에 작성이 돼요. 네. 그런데 두 번에. 예, 이 두 번에 걸쳐서 작성이 되는데 여기 그 재고 리스트에 보면 동생이 이미 무단 반출했다는 물건이 그대로 재고로 있어요. 이 재고 리스트에. 그럼 그러니까 무단 동생은 반출했다는 안 했다는 증거죠. 그 안 했다는 증거죠. 네. 그렇죠. 동생이 8월 달에 다 가져갔다는데 10월 달에 재고 리스트에 있어요. 그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이거 세 간자까지 보고합니다. 10월 7일, 10월 15일. 그리고 이 관련 직원들 제가 녹취록이 있습니다. 물건이 그대로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리고 또 이제 동생한테 사건이 두 개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해에 아니 잠깐만요. 예.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같은 날짜예요. 2014년 10월 7일, 10월 15일 날 재고 리스트고 사건을 만든 건데 네. 여기 중간에 보면 초록색으로 무단 반출 적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은 2015년 1월 29일 날 나갔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뒤에 제 동생이 물건을 무단 반출을 할 것이라는 거를 자기들이 미리 감지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말도 있는 안 거예요. 되는 일이죠. 예. 이 그럼 지금 미래에서 온 재고 네, 과학이네요. 맞습니다. 타임라인이 미래에서. 아예 맞지 않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창고에 있던 물건 전부를 딱 두 개로 나눈 거예요. 510과 412호로. 그래서 반절은 510 사건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반절은 412호로 편입을 그렇죠. 시켜놓고 그리고 이미 가져간 물건도 지금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가져간 물건도 무단 반출했다고 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 기획을 했다는 게 딱 그쵸.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혐의를 털어낼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 이 증거를 제출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 당시에는 저도 직원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거의 넋이 나가 있었고요.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되냐면은 저한테는 어머니 동생을 구속시키겠다고 덤비고 동생한테는 어머니와 저를 구속시키겠다고 예, 덤벼요. 그리고 제가 말을 안 듣자 직원들까지 구속시키겠다고 덤벼요. 그 멘탈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포자기하고 부산 내려가가지고 그냥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정신을 근데 차려보고 보니 동생을 결과가 데리고 또 보이고. 이 짓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보시면은 자 동생 사건 두 개입니다. 우리 형제가 뭐 간세법 위반을 했다는데 의의 없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생을 2015년 4월 1일 날 구속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3월 27일 날 저희 아버지가 국세청에 선라이저 신고하고 평택세관 윤종건 반장이 절도를 합니다. 예. 그게 들키고 하니까 급하게 동생을 구속을 시켜요. 자, 4월 1일 날 구속을 시켜놓고 한번 보세요. 한 사건은 2015년 4월 16일 날 권속장을 접수를 합니다. 그게 510입니다. 즉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15일 뒤에 공소장을 만들어서 접수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생강하고 냉동고추를 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감독기관인 간세청, 평택세관, 식물검소 식약청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고발 조치도 안 하고 말이 됩니까? 창고에서 어마어마한 냉동고추와 생강이 없는데 그러면 평택세관과 식약청, 식물검역소에서는 우리를 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날마다 그 와가지고 우리가 밀수를 검사하는 창고지 않습니까? 네. 날마다 공무원들이 날마다 온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검사하러 오고 CCTV가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쵸. 평택세관 하물구에서도 보고 있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2015년 4월 1일 날 구속을 시켜놓고 16일 날 사건을 만드는데 이 사건은 작년 여름에 냉동고추 220컨테너와 생강 4컨테너를 무단 반출했다. 우리 물건인데 저 간세를 안 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근데 저희가 그 식물공유소 식약청 세관에서 가만히 고발도 안 하고 그러면 봐주고 있었다? 직무유기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짓거리를 안 하는 되고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CCTV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동생분이 하셨다면 CCTV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5분 거리인데 쫓아와야죠. 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자 사람을 그렇게 석 달 만에 유죄 판결을 때립니다. 1년 징역을 살게끔 만들어요. 그때 이제 저희한테 다가는 공포는 뭐냐면 네. 야 내가 죄가 없이도 동생처럼 동생을 제수복을 입혀놓고 먼저 때려요. 7월 9일 때리고 저는 집행유예를 때려요. 너는 그래도 구속을 안 시키니까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네,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판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이걸 밝혀내겠다고. 내가 어떤 걸 겪더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내가 밝혀내겠다고. 거의 재판장에서 제가 울부짖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속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동생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죄 없는 거를 기록에 남겼으면 남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싹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속기록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작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찰은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하면서 누구를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법원에 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 노는 걸 구경해요. 나는 속으로 내가 심판하고 있어요. 이것들 오늘 또 뭔 짓거리 하나. 이것들 또 오늘 또 뭔 헛소리 하나. 자, 동생 사건 한번 보세요. 오른쪽 거 2015년 9월 14일 날 공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네. 자, 4월 1일 날 사람을 가다 두고 거의 8개월 만에 공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이거는 2015년 1월 달하고 3월 달에 물건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15년 1월 달과 3월 달 물건이 어마어마한 냉동고추, 건고추, 생강이 없어졌는데 그럼 식약청 식물금소 세관에서는 직무유기하고 봐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게다가 굉장히 협소한 도로가 차 한 대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인데다가 2km 이상을 예. 외길로 다녀야 되고 거기에 1톤 차량만 따져본다면 전국에 있는 1톤 차량들이 다 와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단 하루 만에 네. 혼자 이걸 무단 반출을 혼자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1250. 근데 이걸 네.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노란 거 2개 보셨잖아요. 미리 예. 만들어졌다는 거. 예. 그거를 제 재판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제출을 했어요. 평택세관 재고 리스트로 10월 7일 날, 10월 15일 날. 미리 만들어 놓은 결과물.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제 동생이랑 재판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미 제 동생은 2사건으로 병합이 되어서 2년 2개월 이상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안에 그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슈퍼마린 슈퍼코리아 물건인데 네. 딱 다른 사람 거를 다른 회사 거를 2개를 끼워놨어요. 농심자회사 태경농산 거 연번 2번부터 9번 57.58돈과 13번 세화물산 이걸 끼워놨어요. 이 세화물산은 김건희 옆집에 살았던 강 회장입니다. 최은순과 한 달에 한두 번 모임을 하는 강 회장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왜 마치 자기가 수입을 해서 우리한테 신용장을 빌려준 양 이렇게 허위로 평택세관에 서류를 제출했냐 하니까 아직 개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 조치를 할 겁니다. 민형사 조치를 해서 이걸 밝혀내야 이렇게 똑같이 태경농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태경농산하고 세화물산 물건을 집어 넣어가지고 사건을 만드는데 횡령을 만들죠. 횡령을 네. 만들어서 이제 동생은 2년 2개월 실형을 살고 네. 그 태경농산 57.58톤 가지고 동생한테도 기소를 해서 실형을 살게 하고 네. 또 지금 대표님이 재판받는 그 사건에는 이성열 대표님이 지시해서
동생하고 정 사장이 57.58톤을 2015년 1월 29일 날 반출했다. 그 혐의로 지금 이성열 대표님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가지고 두 가지의 사건을 또 만든 거예요. 이 재판을 그렇죠. 이제 변호사비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2020년 여름에 열린 공감에서 방송을 했을 때, 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동생을 다시 몇 번을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너 형이 시켰지. 그 검찰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결국 장황하게 이제 질문자의 의도를 보면 너네 형이 시켰지, 너 형이 시켰지. 없는 사건을 계속 겁을 주면서 이미 2년 2개월을 죄 없이 구속이 됐던 사람이 두 번이나 잡혀가서 거짓 자백을 하게끔. 거짓 자백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유호성 씨 가처분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뭐 자백. 허위 자백을 예, 할 수 예. 있도록 동생 또한 처음에 아니라다가 계속 그러니까 형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바뀌어요. 자, 이 사건에서 이게 진실한 사건이라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세아물산이든 태경농산이든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그 내용만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빌려준 적이 있는지, 네. 실제로 물건이 존재하는지, 뭐 계좌 내역이라든가 네. 신용장 내역 보여줄 수가 있죠. BL 번호 다 조작하고 없는 거 만들어내는데 그 방송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웬만해서 이쪽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역시나 판결문 2장이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동생을 간세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고 지금 형과 동생을 그 특경법 횡령으로 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케이크가 이만한 게 있으면 이만하고 훔쳐갔다고 세금 안 내고 가져갔다고 이제 구속을 시키고, 거기서 또 부분 케이크를 만들어서 다시 또 이거를 훔쳐갔다고 횡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동생은 57.58톤 가지고 같은 사안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그러면 검사나 판사 손 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동생은 재판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끝난 사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저 또한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했고 이 사건이 없는 사건인데, 그럼 그 증거를 지금 변호사들이 한 150가지를 증거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입증하는 증거를 단 한 개라도 안 내면서 이게 가짜라는 증거를 엄청나게 내면은 재판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심에서 유죄를 떨어뜨리고 2심에서 지금 항소심에서 다 밝혀질 것 같으니까 신봉수를 수원지검장으로 보내요. 자, 신봉수가 수원지검장으로 오면 저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선라이즈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지금 수원에서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신고했던 내용이 맞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라이즈가 밀수를 하고 나쁜 짓을 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또 아마 그 대북 송금 문제로 수원에서 재판을 받는 맞습니다. 걸로 알아요. 자, 그러면은 신봉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제 소송 기록을 안 줬고 마지막까지 이제 제 동생 사건 두 사건의 소송 기록을 안 주려고 해가 우리가 재판을 해서 받았습니다. 재판을 해서 받아가지고 안 줬던 게 뭐냐면 가짜 투자 상한 약정서예요. 네. 그걸로 동생을 구속을 시켰고, 땅 빼들고 창고 빼들고 창고 안에 있던 냉동고추, 건고추, 생강, 철파레토를 훔쳐가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이제 저번 주에 저 없을 때 이제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제 재산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법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 가짜 투자 약정서로 재판을 2개를 했는데 그 재판에 고스란히 증거들이 다 남아 있어요. 자신들이 창고에 투자도 하지도 않았고 제가 땅 사는데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투자를 다 했대요.
그때는 이성열은 실질적인 뭐 회장이나 사장도 아니고 영업만 하는 사람이라고 두 사건의 기록을 남겨놨어요. 네. 근데 지금 사건은 어떻게 해요? 이성열이가 다 시켰고 실질적인 회장이고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처고무부 장진호가 했던 소송이 중요하겠습니까? 제 소송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잘난 김건희 고무부가 했는 소송 판결문 그 소송 기록과 지금 이걸 대치시켜 보면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면 뭐 유죄로 뭐 벌 받으면 되고 그쪽에서 거짓말이면 어떻게 돼요? 구속이 돼야죠. 소송 사기를 2개나 쳤으니까 그 소송을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너네가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소송 사기를 불법으로 2개나 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 방송하고 나니까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대목은요. 아까 수원지검 이야기도 하셨지만 신봉수가 발령이 9월 7일 날 났죠. 급하게 났죠. 예, 급하게 났고 참고로 저는 신봉수 검사가 일단 윤석열 사단 검사로 있으면서 야 이거 네 전문 분야잖아 가서 처리해라는 어떤 명령을 받고 내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BBK 사건 수사팀 검사에서 그 윤석열과 함께 수사를 했던 검사지 않습니까? 결국 BBK 덮였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반부패 수사 강력 그 부장으로 해서 올라서면서 영전을 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그 빅4 안에 드는 주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윤석열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됐을 때 신봉수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인가 2차장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먼저 이 사건들 지금 제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사명 검사가 이 태경농산 냉동고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거를 지검장으로 와서 이 검사들이 이호석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검사가 또 와서 이 생강 사건 주범은 김건희 고무부 장진호인데 그거 돈 추적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 사건들 보면은 통장 뒤지면은 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장을 확보를 못하게끔 하고 마지 못해 통장 주면은 자, 상식선에서 보세요. 어느 은행, 예금주 누구, 계좌번호 뭐 이게 3대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계좌번호하고 은행은 나와요. 네. 근데 예금주가 없이 그거를 은행에서 해준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계좌번호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계좌번호가 없는 김건희 일가가 저희 회사에 입금을 했다는데 그 슈퍼로즈 정태명 그 사장 계좌로 입금을 했다는데 입금돼 있는 계좌번호는 없어요. 근데 나갔는 계좌번호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은행이 그 사건에 어떻게 조작에 가담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모피아 범죄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잔고에 구멍이 났을 때 당시에 대신 지불을 하고 나서 장부를 조작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2014년 단군 이래 최대 초대형 금융대출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1조 8천억의 사기 대출이 있었고요. 이 중에 1조 1천억 원이 하나은행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서 이제 하나은행의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직접 이거 허위 매출증을 제출하고 그 담보로 거액을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은행은 단 한 번도 실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이. 제 재판 기록을 보면은 은행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해신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신을 했냐면은 A4 용지에 태경농산이 처음에는 마지못해가 15BL 중에 한두 BL 지불했다고 해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신해달라고 계속 하니까 해신할 때마다 내용이 틀려지고 A4 요중지로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세관 식물금융소처럼 A4 용지에 조작질을 해서 예. 자, 이게 은행에서 해신을 하니까 판사나 검사는 믿어요. 설마 은행이 장난치겠어? 제가 딱 정확히 짚어요. 이거 없는 계좌인데요. 우리가 송금해 보려고 조회를 해보면 없는 계좌예요. 그리고 태경농산에서 우리 회사 통장으로 뭐 창고비하고 물류비 줬다는 것도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태경농산 거 있고 둘다 안 이종소라는 개인 계좌가 예. 있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금주를 못 나타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제가 송소미 아나운서한테 송금을 해요. 근데 뭐 금융사고가 나요. 그러면 이 송금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려면 자,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하나은행에 무슨 계좌로 송금을 했다고 회신을 해줘야 민사든 형사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성열은 빼버려요. 빼고 무슨 은행 무슨 계좌 그리고 저교란에다가 제가 한 대표 이름을 적어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내가 대표가 보낸 보내는 것처럼 거예요. 되는 이걸 회신 받은 사람은 한 대표라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보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저교 기탄난을 끼우는 이유가 이 범죄는 뭐냐면은 농심태경이나 이 대한시나 이런 놈들이 그리고 제 밑에 있던 사장들이 했던 짓은 돈을 빼돌리고 받는 척을 할 때 성함면을 빼버렸는 거예요. 제가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다. 문제 가시죠.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 송소미 아나운서는 먼저 보내드리는 걸로 방송하면서 하고요. 빠지는 앞으로도 부분.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앞으로 지금 조금 더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와요. 이야기가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요. 저는 이제 다음 방송 때문에 그리고 나면 이제 소장님도 보내고 나 혼자 계속 아, 그럼 지금 혹시 이거 오늘 24시간 방송이라서요. 아, 지금 네. 데스노트인가요? 한 명씩 그렇죠, 죽어나가는 그렇죠. 건지 전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 말씀 더 이어 나가 보면요. 방금 앞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 이 은행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피해를 어쨌든 그럼 이제 재판부가 관련된 인식을 좀 충분히 그러면 한 건가요? 어때요? 그 이후의 그래서 반응은? 이제 처음에 변호사님들도 그걸 안 믿다가 네. 제가 이거 A4 용지지 이게 결제 정빙이나 정빙 서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니까 자기들도 다시 이번에 최종적으로 또 그럼 은행에서 이 너 주장하는 거 A4 용지에 주장했던 거를 회신해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네. 아, 회신은 언제쯤 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마지막 재판에 또 제 입을 막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서류가 많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주 명을 기재를 해서 회신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또 뭐 못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항상 이런 사건들 쉽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간세법 위반을 하는 이유는 간세를 안 내고 돈을 차지할 목적으로 즉 이 노트북이 10,000원인데 간세가 뭐 40,000원이면 40,000원의 간세를 안 내려고 10,000원에 팔았다는 거, 50,000원에 팔았고 40,000원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간세법 위반을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국세도 따라옵니다. 왜 불로소득을 했으니까 국세청에도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세요. 저나 제 동생이나 저희 어머니는 국세청에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간세법 위반에는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사건으로 고액 체납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달라니까 간세청에서는 지금 몇 년간 못 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나 저나 제 동생은 고액 체면업자라고 그래서 열린공감에서 그 방송도 호텔 잡아놨고 했습니다. 거의 간세청을 조롱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저보고 전과자다? 뭐 밀수? 제가 대한민국 밀수범들 가장 많이 신고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선라이즈 하나 신고했겠습니까? 선라이즈 말고 독일 차 수입차들 그거 신고해가지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참 사건들이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 마피아라는 용어와 합성어로 좀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피아, 모피아, 간피아, 세피아. 그렇죠, 세피아. 그러니까 여기에 검찰 마피아까지. 그러니까 검피아, 모피아, 세피아, 관피아 이 모든 이 소위 적폐 세력들의 함께 이제 결탁해서 이 사건을 만들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명백해 보이고요. 결탁이라보다 그냥 하청을 주는 거죠. 보세요. 제가 세관 직원이고 식물금융소 직원, 씨앗회 직원, 요번에 뭐 농산물 품질관리원, 안정출상소 뭐 자 이런 데서 사건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한테 청탁을 받거나 외압을 받았어. 그러면 실컷 만들어요. 실컷 만들고 나서 뭐 저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제가 검찰에 가서 얘네들 청탁받고 이런 짓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요. 그렇죠. 검사 무서워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안 시키는 한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먼저. 너 잘못되면 불 거야. 너네가 시켰잖아. 그게 가능한 게 공무원들의 범죄인 거예요. 특사경 뭔 큰 힘이 있습니까? 특사경이 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의해서 그 명령이 하달됐고 그렇게 움직여진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러면 일단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려왔었던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뭐 영장 실질 심사 관련된 그 이번에 실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더 느끼시는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조국 장관, 뭐 추미애 장관, 이재명 대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유튜브 중에 가짜 사이비가 많습니다. 그냥 그분들 이름 팔아서 코인 땡기고 후원받고 마치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방송하면 좋을 건데, 근데 저는 제 사건 알리기도 급급하고 뭐 그분들하고 비춰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자체가 싫었어요. 근데 오늘은 틀립니다. 오늘은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든 사업이든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라이즈는 처음부터 불법을 해가지고 내가 선라이즈 사장들한테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너네들끼리 경쟁 상대 없이 그렇게 불법하면 결국은 너 다친다고. 이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 다양한 목소리 대변하는 건데 다 입 닫게 만들고, 제가 이런 유튜브 나와서 아니면 뭐 작은 언론사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걸렀는 거예요. 왜 3년을 떠들고 있으면 뭐 큰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이제 취재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관련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여러 사건들과 선을 그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의 진정성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파리가 되고 싶지 않다. 뭐 맞습니다. 유튜버들의 소위 코인 파리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성열 대표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성열 대표님의 주장에 대해서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지금 이 검찰 독재 국가의 폭정이 상당히 좀 심각한,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는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라, 뭐 이를테면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성열 대표님의 이제 어머니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뭐 재산 명시 절차, 그때 어머니가 아프시고 저도 한참 뭐 공격당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걸 뭐 써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또 저 암투병 하시니까 뭐 대도 안 한 걸 뭐 보냈냐. 근데 갑자기 재산 명시 절차에 안 나왔으니 체포를 하겠다는, 구금을 하겠다는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그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맞습니다. 11월 달에 재판을 11월 합니다. 11월 달에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가? 지금 많으시죠. 76. 이게 참 공교로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관련된 것도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요건에 충족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형사법 70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 마땅한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인 건데,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요건이 해당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성열 대표님의 어머니도 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 증거인멸을 할, 도주를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소지가 명확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없으시고. 구속되면서 그걸 보복성인지 뭔지, 아니면 제 재판에 집중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겠죠. 제가 앞으로 이제 농심이든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소송을 할 거를
집중을 못 하게끔. 그 집중도 네. 못하게 하고 최대한 괴롭혀서 고립시키고 네. 그렇죠. 고사하기를 바라는 자, 거죠. 계속 지금 진보 유튜브라는 몇몇이 저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참기름 사업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 있었으면 벌써 뭐 어떻게 고발을 당하고 뭘 했겠죠. 그리고 뭐 펀딩 이야기하는데 펀딩 작년에 받고 5월 15일 날 그 유산지 두산지 시작하면서 이미 엄청난 환급이 됐어요. 더 담사에서 저 최근에 방송해 준 이유는 그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를 방지를 하려고 혹시라도 시민분들이나 저나 곤란한 지경이 될까봐 그렇게 방송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뜯는데 그거를 원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 검찰에 민사로 하고 검찰에 고소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법살인, 그러니까 사법적인 그래서 사법 피해자이신 거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는 사법 살인보다는 미디어 살인 문제도 좀 심각하다라는 그쵸. 생각도 들거든요. 특정 대상을 마녀 사냥하고 확실한 어떤 근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가 아니라 뭐 이렇다 카더라라는 그 카더라 통신의 방송처럼 그런 식의 공격의 문제가 좀 계속 빚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일단 이성윤 대표님이 형사 민사 소송을 다 거신다고 하니까 추후의 상황들 지켜보면서 전할 내용 있으면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끝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이성윤 대표님이 오늘 나오신 김에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끝으로 얘기해 주시죠. 끝까지 방심 안 하고 이제 제가 죄가 없다는 거를 두 사건 태경농산이 냉동고추를 맡겨놨는데 팔아먹었다. 그 거짓말이 이제 태어나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고추를 간세청과 장금상선 태경농산이 짜고 이렇게 만들었는 거를 거의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강 무단 반출을 했다는 것도 김건희 고모부가 건달들을 사주해서 식물검역소 평택세관 식물검역소나 평택세관은 제가 구속이 안 되면 자기들이 구속이 될 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 동생이나 제 사건 이게 판결문을 보면 검사 기소검사가 누구고 공판검사가 누구지 않습니까? 자, 적어도 기소검사들은 제가 다 공수처에 고발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공수처가 이름밖에 없는 그거지만 이번에 검사 탄핵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서 일단은 가결됐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뭐 어떻게 또 봐줄 줄 몰라도 계속 검사들의 범죄를 제가 방송을 하고 고발을 하다 보면은 이 정치 검사들 이 사람들 범죄는 이제 단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많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해요. 뭐 서류 보고 사건 처리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몇몇 자기의 출세와 돈벌이를 위해서 나쁜 짓 하는 검사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관이든 식물검사든 식약청도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일 못하면서 아부하고 돈 갖다 바치고 매직하는 놈들만 출세하고 그 라인들만 지금 대한민국 주류가 돼 있는 거예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저 이거 모니터링 하거든요. 저쪽에서. 자, 검사 정유리, 검사 이호석, 아까 또 말했던 검사들, 김경영 검사, 특히 임상규, 오승훈 검사, 당신들이 했는 짓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저 구속 시도하다가 못했던 사람들은 옷 벗었지 않습니까? 박천호나 예. 송사면. 심지어 제주도에서 참 희한하게 재판했던 전봉기 판사도 옷 벗고 지금 변호사 개업하고 있거든요. 처음 2014년도에 사건 만들었던 때 율준이가 평택지청장으로 있었어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올라가서 제가 계속 신고하니까 얼마 안 돼가 옷을 벗었거든요.
그 제가 평택경찰서에 계속 신고하면서 이게 막히는 걸 보고 의아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2014년도에 평택경찰서장과 2014년도에 평택검찰지청장이 같이 로펌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내가 아무리 신고해도 안 되는구나. 검찰과 경찰 수장들이 지금 같이 로펌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좋은 자리로 가고. 대표님,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사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재판 임하는 자세. 방심 안 하고 증거를 더 낼 겁니다. 내고 네. 방송도 계속 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성일 대표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요. 아니요. 실컷 하라고 나서세요. 아, 왜냐하면요. 네. 어쨌든 이 윤석열 처가의 대형 비위 게이트인 썬라이즈 게이트에 대한 공론화가 이성일 대표님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사실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과연 지금 우리 민주진영을 위하는 일인가, 그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아무튼 검사들과의 전쟁이죠 지금 우리 이 시기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열린 공감에서 그 강주 공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제가 출연해서 뭐라 했냐면 강주 시민들 앞에서 제 사건은 검사들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검사들의 범죄고 윤석열 부하 검사들의 범죄라면은 한 번쯤은 들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야, 네 주장이 맞아? 맞으면 이 판결이 어떻게 잘못됐고 왜 기소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좀 있는 사건 갖고 비슷한 사건 갖고 만들었으면 헷갈린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했는데, 그러면 검사 구속시키기도 쉽고 이런 판결한 판사 탄핵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송 기록을 왜 못 줍니까? 신봉수는 수원지검장 하기 전에 제 사건 2014 고단 1692 사건 기록이나 내놓고 지검장을 하든지. 예, 충분히 그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성일 대표님의 좀 억울함이 더 전 생생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글쎄요, 이게 저는 이제 이성일 대표님 그 표정을 보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좀 울컥하시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 그런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화가 일단은. 많이 났어요. 다시. 예. 근데 이게 계속 신경 쓰고 예.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화를 내잖아요. 네네.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가 이게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아니요. 느낌이 전 들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 이제 한영수 대표님은 어쨌든 이 그 재무회를 통해서 이성일 대표님 열심히 좀 돕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한 걸 이제 말씀 듣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 제가 큰 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대표님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하던 대로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 사건 타임라인에 대해서 전부 다 짚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또 차근차근 다음 방송에서 짚어 나가는 걸로 하고 요쯤 마치는 걸로 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일 대표님 그리고 한영수 대표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사무실에 있지 말고 오늘은 거리로 나오세요. 아, 예, 맞습니다. 거리로 나와서 아주 잘 말씀드렸어요. 시민분들 눈 마주치고 이건 부당하다고 제발 좀 외치고 그러세요. 예.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다 나와서 이게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200년 예. 큰 사건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시민들 대신해서 목소리도 좀 내고 좀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필리버스터 같은 느낌이긴 한데. 길거리도 나와야죠. 아, 예. 자, 아무튼 오늘 두 분과 또 함께 이렇게 또 썬라이즈 게이트에 관련된 사건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 화요일 또 오후 8시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